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카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1월 22일 날 대한파크골프협회 이사회에서 경기 규칙 일부가 개정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기 규칙 개정된 내용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규칙 중에는 내용은 바뀌지 않고 좌우 수정이 된 곳이 많습니다. 자, 내용이 바뀌지 않고 좌우 수정만 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까지 확실히 바뀐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조 스트로크 경기 총칙에서 예비 홀컵 위에 공이 놓여 있는 경우는 공을 클럽 헤드 2개 길이만큼 이렇게 떼 있었던 것을 예비 홀컵 위 또는 걸쳐 있는 경우의 공은 클럽 헤드 2개 길이만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것 때문에는 이 원 취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구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구를 바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가 예비 홀컵입니다. 예비 홀컵. 예전에 바뀌기 전에 규정 내용은 예비 홀컵 위에 이렇게 공이 있으면은 클럽 헤드 2개 길이만큼 이렇게 홀컵과 가깝지 않게 이 길이에 홀컵 가깝지 않게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바뀐 것은 예비 홀컵 위뿐만 아니고 예비 홀컵 가에 걸쳐 있는 것도 구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걸쳐 있는 것도 이렇게 걸쳐 있는 것도 왜 이렇게 구제를 시키냐 그러면은 이게 턱이거든요. 이렇게 턱이기 때문에 이 공이 바로 안 간단 말입니다. 이 턱 때문에. 근데 예전에도 사실은 이렇게 된 것도 구제를 해줬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여기에 되는 것도 이렇게 된 것도 구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그 문구를 예비 홀컵 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도 구제를 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제10조 용구입니다. 용구에 종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자의 클럽이 통상적인 경기 진행 중에 손상되었거나 혹은 분실하였을 경우는 다른 클럽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이후 분실된 클럽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라도 동반자의 확인과 대위원회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에 바뀐 것이 앞에 내용은 똑같고요. 뒤에 어느 경우라도 동반자의 확인 또는 대본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런 것 때문에는 정상적인 경기를 하다가 이 클럽이 훼손이 됐습니다. 사포트가 부러졌다든지 또는 이제 클럽을 분실돼서 잃어버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클럽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클럽을 경기를 하려 그러면은 동반자의 확인과 대위원회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 말은 동반자 확인도 받아야 되고 대위원회 가서 또 재검사도 받아야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엄청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뀐 내용이 동반자의 확인 또는 대본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동반자의 확인만 받아도 되고 대본부에서 재검사만 받아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그 뒤에 내용이 내가 이 클럽을 분실하였는데 분실하고 나서 다시 클럽을 찾으면은 그 클럽을 사용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종전은 동반자의 확인과 대위원회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에는 이제 동반자 확인 또는 대본부의 재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동반자만 확인을 받든지 대본부에서 재검사를 받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12조 경기자의 책임. 여기 2호에 보면 스코어 카드 기록 관리 해가지고 만약 진행 요원이 있는 경우는
진행 요원이 경기자 모두의 타수를 스코어 카드에 기록하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진행 요원을 이번에 심판 가로 열고 진행 요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것 때문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진행 요원이라는 단어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심판이 진행 요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 또는 진행 요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바꾼 것 같습니다. 그 항목에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단 전자기기, PAD, LED 전광판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데에서는 타수 기록 관리하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가로 삽입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전년도부터 생인 중계 방송을 하다 보니 이제 LED 전광판이라든지 PAD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기술적 변화에 따라서 아마 추가로 삽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제14조 경기 순서. 경기 순서에 3호에 이렇게 신설 항목이 있습니다. 완전히 추가로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호 개인전 또는 단체전 팀 간 샷 하는 순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에티켓 위반으로 무벌타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삽입됐고요. 이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개인전 혹은 단체전, 포볼 같은 경우죠. 단체전을 하다 보면은 그 티샷 하는 순서 1번 홀에서는 순서 뽑기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이 순서를 정하고요. 2번 홀부터는 그 전 홀에서 타수가 적은 선수부터 이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어기더라도 벌타는 없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샷 할 적에도 거리가 먼 곳부터 샷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막 선수를 어기고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샷을 해도 벌타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추가로 일어났습니다. 단체전 중 일반 포섬 팀별로 공 1개씩 경기. 일반 포섬은 시작하는 홀의 티샷부터 경기가 종료할 때까지 위반 시 해당 팀에게 2벌타씩 부여하며 베스트 4를 적용하는 포섬 팀별로 공 2개씩 경기. 포섬은 홀마다 모두 티샷 하고서 선택한 공으로 세컨드 샷부터 홀 아웃 할 때까지 위반 시 해당 팀에게 2벌타씩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포섬 경기. 포섬 경기란 말은 4명이 공을 치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조를 지어서 2개 팀으로 만들어서 팀 경기를 하는 게 포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티샷부터 시작해서 세컨샷, 서드샷, 샷 순서를 어기면은 2벌타씩 부여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팀, B팀으로 나눴다. A팀 2명, B팀 2명 이렇게 나눴는데 1번 홀에서 A팀 1번이 티샷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컨샷은 A팀 2번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순서를 바꿨다든지 또 2번 홀에 가서 1번 홀에서는 A팀 1번 선수가 티샷을 했고 2번 홀에서는 A팀 2번 선수가 티샷을 한다. 이렇게 로컬룰을 정해놨다 그러면은 그 티샷 순서를 바꿔도 2벌타를 부여한다. 자, 티샷 순서는 그 로컬룰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홀은 무조건 1번 선수, 2번 홀은 무조건 2번 선수, 3번 홀은 1번 선수, 4번 홀은 2번 선수 이런 식으로 티샷 순서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9홀에서 1번 선수가 홀 아웃을 했다면은 2번 홀에 가서는 2번 선수가 티샷을 한다. 이렇게 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이제 로컬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그 샷 순서가 바뀌면은 2벌타씩 부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베스트 볼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4명이 A팀, B팀으로 나눠서 A팀 2명, B팀 2명 이렇게 하는데요.
티샷은 4명 다 하거든요. 똑같이 4명을 다 하고 이제 세컨드 샷부터는 자기 1번, 2번 선수 중에서 유리한 공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공을 줍습니다. 그래서 1번 선수가 티샷한 공을 살리고 2번 선수가 티샷한 공을 줍는다 그런 것 같으면은 1번 선수가 친 공은 다음 2번 선수가 세컨드 샷을 해야 되거든요. 티샷은 순서를 어기도 상관없는데 두 번째 세컨드 샷부터는 그 순서를 어기면은 2벌타를 보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15조 2항의 T 마크 이 조항은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T 마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 티잉 그라운드 양쪽 옆에 조그만 그 볼 같은 것을 2개 박아 놨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진주 상락원 파크 골프장인데요. 진주 상락원 파크 골프장은 처음에 대한민국 최초로 이 골프장을 만들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T마크가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T마크 없으면은 T라인을 그어 놨습니다. 이 무슨 용도냐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그 T마크를 지금 잘못 설치를 해놨는데요. T마크는 그 티잉 그라운드 전면 라인에서 40cm 뒤쪽으로 이렇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마크보다 공을 앞에 놓고 티샷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T마크는 앞에 T라인과 같이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설치를 잘못한 겁니다. 자, 이 T마크는 사실상 우리나라 파크 골프장에 설치한 곳이 아마 거의 없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나라 현재 한국 파크 골프에서는 T마크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를 아마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16조 공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 3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럽 헤드는 지면에 닿을 수 있으나 지면을 누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은 클럽 헤드는 지면에 이렇게 닿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누를 수는 없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지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런 것 같으면은 이런 경우 있거든요. 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이 퍼팅을 하려고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끌어보고 이 앞에다가 이렇게 지면을 이렇게 누른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공을 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벌타를 줘야 안 줘야 앞으로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이제 명확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클럽 헤드는 어드레스 하는 경우에만 공 뒤쪽 지면에 닿을 수 있다. 이때 목포 방향 쪽으로 표시물을 놓거나 클럽 헤드가 지면에 닿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런 것 같으면은 자, 이 클럽 헤드가 지면에 닿을 수 있을 때는 제가 이 어드레스를 했을 동안 공 뒤쪽에 이렇게 지면에 닿을 수 있다. 이때만 지면에 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때는 지면에 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샷을 살 적에 공을 임팩트 될 쪽에는 지면에 당연히 닿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지면에 닿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퍼팅 하기 전에 이렇게 공 앞쪽에 이렇게 헤드가 지면에 닿으면은 이벌타를 부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4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자는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 양발을 지면에 두면서 임의로 스탠스 장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에 내용은 다 같고요. 이쪽에 단 벙커에서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이제 추가로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스탠스를 하려고 이렇게 비비는 필요가 없겠죠. 이제 이 여름되고 잔디가 길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스탠스 취하려고 이렇게 지면을 고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단 벙커에서는 이 내 몸무게 지탱을 위해서 이렇게 스탠스를 위해서 지면을 이렇게 골라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전하고 추가로 삽입한 것뿐입니다. 자, 다음은 제 18조 뒤바뀐 공 교체한 공, 이 항목의 3호에 보면은 경기자가 9개월 내에서 공을 교체할 경우 2벌타를 부여하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경기자가 한 개의 코스 내에서 공을 교체를 원할 경우 다음 코스 1번 홀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사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그 9개월 내란 말은 다음 코스 1번 홀에 가서 공을 교체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번 코스 내에서 공을 교체하도록 이렇게 명시한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건 방식으로 경기를 하다 보면은 경기자가 1번 홀부터 치는 경기자도 있고 2번 홀부터 치는 경기자도 있고 막 9번 홀부터 치는 경기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C 코스 8번 홀입니다. C 코스 8번 홀인데 제가 사건 방식을 하면서 C 코스 8번 홀부터 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9개월 내에서 공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다음 D 코스 8번 홀에 가서 공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C 코스 8번 홀에 지금 제가 경기를 시작했더라도 다음 코스 D 코스 1번 홀에 가서 공을 교체를 지금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실제는 상황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이것도 논란이 있어서 아마 그 명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코스 내에서 공을 교체를 원할 경우 다음 코스 1번 홀에서만 가능하다. 8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하든지 1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하든지 9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하든지 이런 게 상관없이 공을 교체를 하려 그러면은 다음 D 코스 1번 홀에 가서 공을 교체를 할 수 있다. 각 홀 1번 홀에서만 공을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9-1조 그린 위의 공 1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린 위의 공이 홀컵에서 2클럽 이내인 경우 경기자는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마크하거나 먼저 컵인 또는 그대로 둘 수가 있다. 이때 먼저 컵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동반자에게 알리고 홀아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우선해서 마크하거나 컵인을 실시하며 필요시 그대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 클럽 이내 이 원안에 공이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동반자에게 좀 전에는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먼저 컵인하거나 마크하거나 그대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바뀐 내용은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우선해서 마크하거나 컵인을 실시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해서 마크하거나 컵인을 실시하며 이 말은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가능하면은 먼저 컵인을 하거나 마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 것 같으면은 만약에 공이 이 정도 와가 있었는데 동반자 공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동반자 공이 여기 있으면은 저걸 내가 마크하거나 컵인 하려고 하면 그대로 좀 두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두라고 하냐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공을 막고 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대로 좀 두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클럽 안에 있으면은 내가 우선해서 먼저 컵인을 하거나 마크를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20-1조 정지된 공이 움직인 경우, 여기 5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정지되어 있는 동반자의 공이 경기자의 공에 의해 움직인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벌타는 없고, 경기자의 공은 정지된 지점에서 동반자의 공은 추정되는 원래 지점으로 원위치하여 경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에 앞에 내용 같고요. 이제 뒤에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필요시 다른 동반자가 해주어 다음 경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추가로 단서가 붙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 것 같으면은 한번 볼게요. 자, A 선수가 공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럼 A 선수가 이 공을, 이 B 선수 공인데 B 선수 공을 이렇게 원위치 시켜줘야 되는데, A 선수가 맞춰놓고 공을 원위치 안 시켜준단 말입니다. 안 시켜주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 B 선수 자기가 자기 공을 이렇게 짚어놓고 와서 원위치 시켜놓고 이렇게 하면 입을 다 묶습니다. 자기 공은 자기가 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을 다 묶거든요. 또 여기 공이 이렇게 갔는데 공을 원위치 시키지 않고 B 선수가 여기서 그대로 또 이렇게 샷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입을 다 먹습니다. 공을 원위치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 마친 경기자가 원위치를 시켜줘야 하는데 원위치 안 시켜주고 있을 때 이제 B 선수는 자기 공을 집을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동반자가 제3자 다른 동반자가 공을 이렇게 원위치 시켜줘도 무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마친 경기자가 공을 원위치 시켜주지 않을 적에 옆에 있는 다른 동반자가 원위치 시켜주는 것은 무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20-2조 움직이고 있는 공이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된 경우, 이 내용을 보면은 움직이고 있는 공이 구계자 또는 동반자에 의해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는 벌타는 없으며 그 공은 최종 정지된 지점에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뒤에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삽입한 내용이 이때 동반자가 고의적으로 경기자의 공을 멈추게 한 경우는 벌타를 부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공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에 구계자나 동반자에 의해서 공이 이렇게 멈춰졌단 말입니다. 몸에 맞고 이게 이제 그 고의가 아니고 그 무심코 공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동반자가 구계자 가다 보면 무심코 이렇게 공이 이렇게 멈춰졌어요. 그러면 이대로 친다 이 말인데 벌타 없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팔로 늘어오면 놔두면 오비 되거든요. 이것을 오비 되지 않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멈춰버렸단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이거는 무심코 한 우연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멈추는 이유는 그 동반자가 뭐 자기하고 잘 아는 사이라든지 뭐 어떤 사유가 있든지 하여튼 그 오비를 나지 않게 더 타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멈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멈추면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멈추면은 멈추게 한 동반자에게 벌타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21-1조 공을 집어 올림 2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크를 요구받았을 경우는 홀컵을 바라보고 볼 마크를 공 뒤에 놓고 공을 집어 올려야 한다. 이때 마크하는 중에 공을 건드려서 움직이면 벌타 없이 공을 원위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필요시 다른 동반자가 마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뒤에 삽입되어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런 것 같으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마크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마크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분이 마크를 안 해줍니다. 마크를 해달라 그랬는데 마크를 해주면 좋은데 마크를 안 해줍니다. 이 공 주인이 볼 적에는 마크 안 해도 옆에 공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크를 안 해줍니다. 근데 나는 보니까
하다가 공 옆으로 이렇게 잘 가면 다행인데 안 가고 이 바로 가면 맞으면 손해거든요. 나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마크를 해달라 그러는데 상대방은 마크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앞분에 종전 규칙들 하면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바꾼 것이 내가 마크를 해달라 그러는데 이분이 마크를 안 해주면은 옆에 있는 다른 동반자가 와서 대신 마크를 해줘도 무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예. 자, 21-3조 공을 놓은 플레이스. 자, 1호에 보면은 공을 놓을 경우는 경기자 자신이 놓아야 한다. 경기자에 의하여 움직여진 동반자의 공은 원래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으로 경기자가 이동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뒤에 추가로 이제 방금 내용과 똑같습니다. 필요시 다른 동반자가 옆에 있는 다른 동반자가 시켜줘도 무방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22-2조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네, 여기 2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 내 배수구, 스프링쿨러, 예비홀컵 위에 공이 놓여 있거나 걸쳐 있을 경우에는 무볼타로 홀컵과 가깝지 않게 스탠스와 샷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지점. 가로 열고 배수구, 스프링쿨러는 2클럽 이내, 예비홀컵은 클럽 헤드 2개 길이로 구제를 받고 경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코스 내에 수리지 캐주얼 워터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배수구, 스프링쿨러, 예비 홀컵 위에 공이 놓여 있거나 걸쳐 있는 경우는 무볼타로 홀컵과 가깝지 않게 규칙에 따른 길이만큼과 처치 방법으로 구제를 받고 다음 경기를 하여야 한다. 이것을 가로 열고 배수구, 스프링쿨러 2클럽 길이 이내, 예비 홀컵 클럽 헤드 2개 길이 이런 것을 삭제했거든요. 이 내용은 다른 조항에 이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제22-4조 캐주얼 워터. 여기 가 페어웨이의 경우 여기 보면은 공을 집어 올리고서 해당 캐주얼 워터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이 정리된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 방향으로 서서 좌우측으로 캐주얼 워터를 벗어나 홀컵에 가깝지 않게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2클럽 이내의 지점에 벌타 없이 공을 놓고 다음 경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해당 캐주얼 워터에서 좌우측 가까운 쪽으로 공을 빼내어 경계선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 방향으로 서서 홀컵에 가깝지 않게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2클럽 이내의 지점에 벌타 없이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캐주얼 워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워터 경계선이라 그러면은 이 경계선에서 2클럽 이내 이래놓고 공을 넣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5조 수리지 2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자가 전항에 따라 구제를 받을 경우는 공이 정지된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 방향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으로 수리 지역을 벗어난 스탠스와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2클럽 이내의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제가 그 캐주얼 워터 설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수리지도 여기가 이렇게 수리지인 것 같으면은 아까 캐주얼 워터 마찬가지로 수리지가 끝나는 지점, 경계지점 끝나는 지점에 와서 여기서 2클럽 이내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샷을 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23조 분실 또는 오비의 공. 이 항목을 보면은 3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비 판정은 공이 놓인 지점에서 수직 상방에서 내려다보아 오비 라인 또는 2개의 오비 말뚝 연장선에서 벗어난 경우에 오비로 판정한다.
오비 경계선 근처에서 오비 여부의 판정은 경기자 본인이 먼저 판단하고 동반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동반자 중 한 명이라도 오비로 판정하면 오비로 처치한다. 만약 동반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경기를 하였을 경우는 오비로 간주하며 오비 처치방법 위반의 이벌타를 추가로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바뀌냐 그런 것 같으면은, 오비 판정은 공이 놓인 지점에서 공의 수직 방향으로 내려다 보아서 오비 라인 또는 두 개의 오비 말뚝 외측 연장선에서 벗어난 경우에 오비로 판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것 같으면, 오비 말뚝 외측 연장선에서, 외측 연장선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오비 말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연장선을, 가상의 선을, 라인을 끊는데, 그 라인을 이 말뚝 한가운데로 끊느냐, 안쪽으로 끊느냐, 바깥쪽 외측으로 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뚝 두 개의 오비 라인을 외측 연장선, 이 라인을 끊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 보아서 공이 조금이라도 걸리면은 오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특히 오비 경계선 근처에서 오비 여부의 판정은 경기자 본인이 먼저 판단하고 동반자 모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겠습니다. 모두의 확인. 앞전에는 규칙 바뀌기 전에는 동반자의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모두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지 한 사람만 확인을 받아야 되는지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기 위해서 모두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사람이 공을 치면은 동반자 세 사람 모두의 확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비냐 아니냐, 이 판단은 본인이 가장 먼저 판단하고요. 종전에는 동반자의 확인을 받아라 했거든요. 동반자 세 사람 모두 확인을 받아야 되는지 한 사람만 확인을 받으면 되는지 그 이제 명확한 문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반자 모두의 확인을 받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동반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오비로 판정하면 오비로 처리한다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바뀌냐 그런 것 같으면은, 의견이 다른 경우 심판의 판정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이게 나는 오비가 아니라 그러고 동반자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오비라 그러면은 이제 그 의견이 지금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종전에는 무조건 동반자가 오비라 그러면 오비인데, 이제 요번에 바뀐 규정은 그런 의견이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심판의 판정에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종전에는 만약 동반자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경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오비로 간주하며 오비 처치방법 위반의 이벌타를 추가로 부여한다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동반자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경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이벌타는 아니고 사벌타를 부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4벌타를 부여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오비 아닌데 동반자 확인을 안 받았다고 해서 4벌타를 부여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동반자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뀐 규칙은 동반자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경기를 하였을 경우는 오비로 간주하며 그 위치가 경계선 밖이라고 확인되면 오비 처치방법 위반의 이벌타를 추가로 부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동반자 확인을 받지 않고 경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벌타를 부여를 합니다. 부여를 하는데, 이게 확실히 오비냐 오비가 아니냐 그 확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 이벌타만 부여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비라고 확정이 되면은 추가로 이벌타를 더 부여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또 4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린 주변에 오비 라인이 설치된 경우는 정지한 공의 수직 방향에서 내려보아 경계선에서 벗어났을 시 오비로 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에 바뀐 내용이, 그린 주변에 오비 라인과 오비 말뚝이 동시에 설치된 경우는 오비 라인을 우선으로 하여, 이 무슨 말이냐 그런 것 같으면은, 자,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오비 말뚝도 있고 오비 라인도 있거든요. 오비 말뚝도 있고 오비 라인도 있고,
이것도 말고 할 것이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확실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꿨네요 내용을. 자 봅시다. 이 오비 라인이 있으면은 이 오비 라인하고 이 오비 가상의 경계선하고 일치가 안 되거든요. 일치될 리가 없죠. 바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오비 말뚝과 오비 말뚝의 가상의 경계선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오비 라인이 우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7호에 이런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도그레그 홀에서 적색 오비 말뚝을 설치한 경우 말뚝 안쪽인 페어웨이로 샷을 하여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삽입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것 때문에는 지금까지 도그레그 홀에서 적색 말뚝이라고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아, 작년까지는. 근데 이번에 이제 규칙에 사실 모든 대한민국의 파크, 골프, 도그레그 홀에는 적색 말뚝을 설치해가지고 홀컵을 직접 공략하지 못하도록 적색 말뚝을 설치한 것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그 적색 말뚝을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도그레그 홀에서 로컬룰로 정하지 않더라도 적색 말뚝을 설치해 놓으면은 적색 말뚝 안쪽으로 페어웨이로 공략을 하여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어웨이에서 적색 말뚝이 설치되어 있는데 네. 적색 말뚝을 벗어나서 홀컵으로 직접 공략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상별 규칙. 자, 부칙의 상별 규칙 개정된 내용 보겠습니다. 4번에 정지된 공 좌항에 공 앞쪽 목표 방향의 포시물을 놓거나 클럽 헤드가 지면에 닿을 경우 자, 2벌타 부여한다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공 앞쪽에 표시물을 놓거나 클럽 헤드가 닿는 경우 아까 설명을 다 드렸지요. 자, 이깁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공 앞쪽에 내가 이 라인 앞쪽에 어떤 표시물을 이렇게 놓거나 이 클럽 헤드를 이렇게 긴주면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땅에 닿으면은 2벌타 부여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5번 움직이는 공. 바호에 움직이는 경기자의 공을 동반자가 고의적으로 공을 멈추게 한 경우 2벌타. 아까 이야기 들었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이도. 자, 공이 이렇게 움직여 있는데 홉이 날 것 같거든요. 고의적으로 이거 막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 해당 행위를 한 경기자에게 2벌타를 부여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4호에 충돌로 움직여진 동반자 자신을 공을 원위치 안하고 샷을 한 경우 2벌타. 아까도 설명 드린 건데, 자, 이렇게 샷을 했는데, 자, 충돌을 했단 말입니다. 이 공 임자가 이 공이 원래 있던 자리 여기거든요. 여기 갖다 놓고 샷을 해야 되는데 원위치 주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샷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위치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2벌타를 부여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추가로 이런 문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때 필요시 다른 동반자가 원위치한 경우 무벌타 가능하다. 자, 충돌로 공이 움직여졌는데 그 충돌시킨 경기자가 원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충돌시킨 경기자가 원위치 시켜주지 않고 있을 때에 다른 옆에 있는 다른 동반자가 원위치 시켜줘도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9번 마크. 자, 9번 마크. 차호에 경기자가 마크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불응한 경우, 경기자가 마크를 요구하였는데 마크를 해주지 않고 불응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불응해도 벌타는 없고 매너 위반입니다. 매너 위반. 사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마크 해달라는데 마크 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 귀찮다고 마크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크를 안 해줘도 벌타는 없고 매너 위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거기에 또 이런 문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때 필요시 다른 동반자가 마크 해주는 경우, 마크 해달라 그랬는데 마크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경기가 진행이 중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옆에 있는 다른 동반자가 마크를 해줘도 무방하다. 볼트하고 무방하다. 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4호의 수리지 캐줄워터 배수구 스프링클러 예비 홀커 위에 있는 경우 구제 가능했는데 수리지 캐줄워터가 이 항목이 없었는데 지금 같이 이제 삽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이 문구를 명확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내용을 삽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15번 그린 4호에 보면은 공이 홀컵 주변에 걸쳐 있어 10초를 초과하여 기다린 경우 매너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이 공이 홀컵 가까이에서 들어갈동 말동 하고 있습니다. 그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10초거든요. 10초 이내에 공이 들어가면은 컵인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초가 되었는데도 경기를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끌고 그런 경우 뭐 볼타는 없어도 매너 위반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경기 규칙은 아니고요. 올해 그 표준 교재가 바뀌어서 인쇄가 되어 나온답니다. 곧 출간이 된답니다. 미리 표준 교재에 바뀐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티샷 할 적에 어드레스 할 적에 경기자가 어드레스 할 적에 동반자는 4시에서 6시 방향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지금 표준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뀐 것이 경기자가 어드레스 시 안전거리와 각도를 유지하여 경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그 코스마다 사실 4시에서 6시 방향에 대기할 장소가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바뀐 것 같고요. 또 남자는 반바지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내용이 여름철에는 남자 반바지 착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1월 22일 날 대한파크 골프 협회 이사에서 의결된 경기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파크 골프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